CAD를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A자를 누르시면 여기 New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New, Open 이렇게 있을 거예요. New가 새로운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Open은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Save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이콘 두 개 보이시죠? 네, New하고 Open 아이콘입니다. 자, 눌러보시죠. New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반드시 파일 오브 타입에는 드로잉 템플릿, 즉 도면 예제 파일이라는 뜻으로 이 DWT 파일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은 acad.dwt하고 어디 갔을까요? 여기 지웠는데 acad.iso.dwt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라고 하겠죠. 자, 차이점은 ISO가 있다 없다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acad.dwt고 하나는 acad.iso.dwt고 그죠? 자, 여러분들 ISO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ISO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KS는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 공업 규격을 KS라고 하죠. 자, 코리안 스탠다드, 자, JIS 들어보셨을까요? 생소하죠.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아세요.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일본 공업 규격. 자, 또 있어요. DIN. 이건 정말 추측하기가 어렵죠? 이건 독일 공업 규격입니다. ANSI 혹은 ASME, 아즈메. 이건 두 개 다 미국 공업 규격입니다. 이게 나라별로 공업 규격이에요. 그렇다면 ISO도 똑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다시 말하면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말합니다. 국제 기구.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선전 보면 이런 거 나와요. ISO 9001 획득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9001이 뭐냐면 생산 설비가 제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 라인이 국제 공업 규격에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품이 인증된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국제 공업 규격에 인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정확하고 안전한 제품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는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여기는 인치예요. 우리는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KS, 즉 한국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센티미터나 미터가 기본 단위가 아니고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숫자를 얘기할 건데 전부 다 그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란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 피트를 기본 근간으로 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쪽 우리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 쪽은 전부 다 밀리미터를 기본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ISO는 단위가 뭘까요? ISO는 단위가 뭘까요?
자, ISO가 만들어진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주 타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두어 번 타고.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비행기요. 그 비행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후반, 그죠? 아니지. 1800년도 말부터 해서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게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건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이제 정찰의 개념, 그 다음에 운반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폭격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빨리 캐치한 게 미국이에요. 아, 이거 써먹으면 제대로 써먹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까지는 비행기를 만드는 규격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디는 인치, 어디는 피트, 어디는 뭐 이상한 단위를 쓰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부품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야, 그러지 말고 이 훌륭한 장비를 만들려면 좀 규격을 통일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ISO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나사, 그죠? 미항공우주국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우주선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주선을 보낼 때, 띄울 때 쓰는 조직이 나사라는 조직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우주선을 쐈었죠. 인공위성 쏜다고 이제 쐈었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실패했네 그러고 끝날까요? 아니죠. 실패한 원인을 찾겠죠. 자, 나사 같은 경우 우주선을 엄청 많이 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실패한 원인들을 찾겠죠. 초기에 찾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인치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었고,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서로 단위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주선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근간으로 할 것인가? 미국조차도 안시하고 아즈메가 두 개가 있어요. 공업 규격이 두 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떤 걸로 맞출까? 자, 고민하다가 얘네들은 ISO를 기본 근간으로 합니다. 우주선 제작할 때 ISO를 그 기본으로 해서 우주선을 제작합니다. 왜요? 우주선도 일종의 비행기죠. 그래서 나사는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계를 할 때 뭐를 기본으로 써요? ACAD ISO.DWT를 씁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오픈. 자, 오픈해 보시죠. 이게 이제 오토캐드 화면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여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라고 해요. 맨 위에 있는 저 아이콘들 잔뜩 묶여 있죠? 저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리본 클로즈 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까요? 여기다가 써봅니다. 리본 클로즈. 그리고 이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리본은 리본 클로즈. 다시 말하면 리본 메뉴 닫기, 그 다음 리본 메뉴 열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엔터 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저 선을, 저 창을, 여기는 이 창을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 이 커맨드 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 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어 입력 창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얘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지금 여러분들 다 바닥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얘를 떼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떼어 놓을 겁니다. 드래그 하면 빠져요. 자, 이 커맨드 라인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9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명령 창을 정말로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커맨드 라인 닫힌 거 보이시죠? 네. 다시 컨트롤 숫자 9를 누르면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명령어 입력 창이라고 하고, 경계에 가져가면 얼마든지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커맨드 라인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라인의 크기는 대략 3줄에서 4줄 사이가 제일 적당합니다. 3줄에서 4줄 정도면 가장 적당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맞추시고, 저는 이렇게 위에다 얹어 놓겠습니다. 밑에다 놓으면 잘 안 보여요.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위에다 놓는 겁니다. 편하냐? 그러면 아니요.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에다 얹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 놓을 거예요. 저 역시도 프로젝트 들어가면 이 커맨드 라인은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넓게 크게 써야 되는데 커맨드 라인이 저렇게 있으면 화면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저 따라서 얘를 위에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 커맨드 라인을 아래다가 이렇게 내려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중간에 떠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 얘를 밑으로 더 내리면, 천천히 내리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얘를 붙잡고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태줄 있죠? 왼쪽에 얘를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드래그 해 보세요. 움직일 겁니다. 쭉 내려가다가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맨 아래 붙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크기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해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어 놓죠.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이 있습니다. 속성창이에요.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이게 속성창이에요. 얘가 속성창입니다. 우리가 그린 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이거 속성창이라고 합니다.
프로퍼틱스라고 합니다. 속성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프로퍼틱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 프로퍼틱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컨트롤 1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키 누르시면 속성 창 온 오프가 됩니다. 컨트롤 9 누르면 명령줄이 온 오프 되죠. 네, 똑같습니다. 컨트롤 1키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메뉴바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보시면 이 위에 메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있나요? 있죠. 여기다가 메뉴바라고 쓰시죠. 여기다가 메뉴바 엔터 치면 CAD가 물어봐요. 엔터 입력 뉴밸류 새로운 값 포 메뉴바. 이 값이 0 또는 1입니다. 이걸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메뉴바가 사라집니다. 다시 볼까요? 메뉴바 1로 바꾸면 메뉴바가 나타납니다. 이거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자, 메뉴바를 0으로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CAD는 오토캐드 2016 영어 버전입니다. 2016 영어 버전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은 오토캐드, 오늘이 22년이죠. 그러면 2023 버전이 KOR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나온 지 며칠 안 돼요. 아마 매년 오토캐드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됩니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오늘이 말일이죠. 내일이 말일이죠. 그죠? 그러면 23 버전이 새로 나올 겁니다. 벌써 나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KOR, 다시 말하면 한글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럼 버전 차이가 조금 나죠. 그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토캐드를 처음 배운 게 언제냐면 9버전이에요. 릴리즈 9버전입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얘가 릴리즈 23 버전입니다. 참고로 얘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이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선배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선배 캐드 있어요? 캐드 좀 주세요. 그리고서 받은 게 릴리즈 9 버전이에요. 저 때 썼던 명령어가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버전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토캐드 최신 버전 아무리 가봤자 똑같아요. 명령어가 안 변해요. 물론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드리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들은 이미 오토캐드 릴리즈 9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저때 완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간의 평은 오토캐드는 릴리즈 9에 설계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게 세간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 버전을 굳이 고집하거나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학원에 라이센스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쭉 있어가지고 써도 돼요. 2021 버전까지인가 22 버전까지 라이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쓰면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설계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문 버전하고 한글 버전인데 이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영문 버전을 할 것인가, 한글 버전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야간 수업 때는요, 그 60대, 70대도 오세요. 이분들은 영어를 못 쫓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 자리만 한글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한글 캐드를 설치해놨어요. 제가 영어 버전을 고집하는 건 이런 거죠. 영어 캐드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글 캐드를 써요. 한글 캐드를 쓴 사람들은 영어 캐드를 못 써요. 왜냐면 전부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우리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면 당황해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해요. 번역 자체가 한글에서 영어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근데 영어를 쓰던 사람들은 이미 번역하던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한글로 나오면 좀 생소해요. 이거 새롭네? 근데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나가잖아요. 그럼 영어 캐드를 쓸까요? 한글 캐드를 쓸까요? 몰라요. 그건 복불복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장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아무래도 양쪽 다 적응하는 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영어 캐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영어들을 제가 번역은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요, 저도 영어 하나도 못해요. 단지 캐드에 있는 영어만 알아요. 여기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번역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GUI 방식도 있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GUI 방식. 포토샵 같은 게 그래요. 포토샵 혹은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GUI, 즉 화면 자체가 화면이 그래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콘 누르면 바로 실행되는 이런 것들이 GUI 방식이고, 근데 우리 오토캐드는 이 위에 아이콘들 있죠? 이게 GUI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가 커맨드. 이게 대화식 프로그램이에요. 자, 보세요. 자, 메뉴바. 제가 메뉴바를 입력합니다. 캐드가 물어봐요. 새로운 값을 넣어주세요. 제가 새로운 값을 넣어줬어요. 1. 그러면 캐드가 실행해요. 다시 볼까요? 메뉴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값을 넣어주세요. 0. 그러면 캐드가 실행해요. 단답형이죠. 자, 근데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입력했어요. 캐드가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네.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계속 물어봐요. 근데 뒤에 클로즈하고 언두가 뜨네요. 자, 언두. 취소하기. 어떤가요? 나하고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죠. 보세요. 자, 서클, 원을 그릴 겁니다. 응? 이게 뭐지? 누가 이거 바꿔놨네? 자, 캐드가 물어봐. 제가 원 그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캐드가 물어보네요. 중심 좌표는 어딘가요? 자, 중심 좌표 입력했습니다. 또 캐드가 물어봐요. 반지름을 넣을 건가요? 아니면 지름을 넣을 건가요? 반지름 50. 네, 반지름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어떤가요? 저하고 이야기하듯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네, 이게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대화식 프로그램이에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커맨드라고 합니다. 명령어라고 해요. 저렇게 아이콘으로도 명령어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커맨드를 내가 입력해가지고 명령어를 내가 직접 입력해서 캐드와 이야기하듯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커맨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명령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오토캐드 2009 버전, 지금 꽤 오래전이죠. 2009 버전 때 인터페이스가 싹 바뀌었습니다. 오토캐드 2009 버전은, 그러니까 오토캐드 2008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툴 메뉴가 있었어요. 아이콘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명령어가 바뀐 거죠.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죠. 메뉴가 사라지고 아이콘도 사라지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엄청 당황했어요. 2012년도, 13년도에 세계에서 오토캐드를 제일 잘 쓴다는 사람이 와서 저기 어디지? 양재동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00명인가 3,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이 물어봐요. 리본 메뉴 쓰시는 분이요, 몇 명이나 손들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물어봤어요. 한 3년 지난 거죠. 그죠? 한 10명인가? 15명 손들더라고요. 리본 메뉴 쓰는 사람들이. 아직 그때까지도 옛날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쓰던 거예요. 쉽게 못 바꿔요. 이 습관 자체는. 왜 못 바꿨냐면 다 아이콘 눌러서 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저는 커맨드 유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바뀌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커맨드 라인만 있으면 저는 작업이 다 진행돼요. 제가 입사를 했는데 저희 이제 팀장님이죠. 그때 이제 부장님인데, 그 부장님은 아이콘 메뉴를 쓰셨어요. 저는 커맨드를 썼고. 부장님 되게 빠르세요. 아이콘 딱 누르고 쓰면 되니까. 근데 커맨드는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했는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야, 너 아직도 그거 쓰면 어떡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편한데? 아니야,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딱 하루 지나니까 그분이 생각이 싹 바뀌셨어요. 아, 충분히 빠르구나. 커맨드도 충분히 빠르구나. 왜냐면 단축 명령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라인이라고 다 쓰지 않고 L만 쓰고 엔터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빨랐던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리본 메뉴에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맨드는 저기 없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저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어들이 커맨드에 더 존재해요. 그래서 메뉴바가 조금 필요해요. 메뉴바가 있으면 굳이 명령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우리는 다 외워야죠.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써드릴 거고 다 외울 겁니다. 외우세요. 그러면 메뉴바도 없어도 되고 이 리본 메뉴 없어도 돼요. 근데 리본 메뉴도 쓸 겁니다. 저는 도면을 빨리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빨리 정확하게 그리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거예요. 빨리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빠른 걸 쓰면 돼요. 어떤 건 리본이 빠르고요, 어떤 건 커맨드가 빨라요. 치수기 같은 경우는 커맨드로 해결이 안 돼요. 커맨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리본 메뉴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어떤 거는 리본 메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땐 무조건 커맨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하고 상관없는 이유가 커맨드 때문에 그래요. 저 커맨드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토캐드는 기본이 커맨드입니다. 대화식 프로그램이 기본 설계의 가장 기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 커맨드는 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오래 할 거잖아요. 1년,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커맨드를 잘 쓰셔야 되고 커맨드를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설계용 도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설계 도구.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몰라도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뭐 일단 연필 같은 건 필요하겠죠. 그죠?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거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맞아요. 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자도 삼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T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자죠. 삼각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변이라 그러죠. 등변. 똑같은 직각삼각자죠. 저거 각도가 45도 잡니다. 45도, 90도.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얘처럼. 저거 30도, 60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파란색으로 있는 저 자가 기본 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생긴 자, 요게 기본 세트예요. 30도, 60도, 45도, 90도. 요게 가장 기본 세팅이 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T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T자. 알파벳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라고 쓰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T자입니다. 알파벳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도판이 있어요. 제도판에 머리를 딱 댑니다. 이 머리를 대면 여기 눈금 쭉 그려져 있죠? 여기다 도화지 대놓고 선을 길게 그릴 때 쓰는 게 T자의 역할입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때 쓰는, 삼각자 같은 경우는 사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사선이나 짤막한 직선을 그릴 수 있다면 이 T자는 아주 긴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그릴 때 쓰는 게 이 T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컴퍼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콤파스 혹은 뭐 컴파스 뭐 이렇게 부르죠? 네.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하네요. 되게 옛날 거네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썼었어요. 그죠? 컴파스의 역할은 뭔가요? 맞아요. 원 그리는 거예요. 위에 삼각자 T자는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럼 컴파스는 원을 그립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템플릿자입니다. 자, 템플릿자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게 템플릿자입니다. 원이 너무 조그마면 컴퍼스로 그릴 수 없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템플릿이 예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미리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사용하는 것. 이걸 템플릿자라고요. 여기 빵빵이자라고 돼 있죠. 저는 공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빵빵이자 가지고 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 정식 명칭이 빵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템플릿자더라고요. 근데 템플릿자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보이시나요? 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타원. 템플릿자는 이렇게 타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도 그리고 이런 다각형도 그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템플릿자입니다. 템플릿자가 좀 필요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원형 템플릿이 제일 많이 쓰여요. 나머지는 이제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선 그리기.
얘는 원 그리기. 오토캐드 명령어, 아니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선을 그리는 도구, 원을 그리는 도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우개판이라든지 혹은 레터링,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쓰는 도구들.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막 쓰면 어떤 사람은 되게 좋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쁘죠. 천하악필은 그 도면을 못 읽어요. 이게 글씨인지 숫자인지 모를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글씨를 되게 잘 써요. 그러면 도면 되게 잘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면은 명필이건 악필이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쓰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레터링 도구라고 합니다. 레터링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것들이 샤프, 네, 연필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먹으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잉크. 우리 이제 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샤프로 설계를 한 뒤에 트레이싱 페이퍼지 위에다 놓고 그거 따라 이렇게 그립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이걸 사도. 먹으로 설계하는 거죠. 잉크로 설계하는. 그런 잉크용 도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토캐드는, 아니 캐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계하다가 뭐로 바뀐 거예요? 도구 자체가 컴퓨터로 바뀐 겁니다. 그게 캐드의 의미입니다. 컴퓨터 에드 디자인. 설계를 이런 도구로 하다가 컴퓨터로 바꾼 것. 이게 캐드의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라인 그리기. 라인 그려지나요? 자, 또 볼까요? 여기 원 그리기 있잖아요. 자, 원 그려지나요? 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캐드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설계란 뜻이죠. 컴퓨터와 설계를 더한 것. 이거 말고도 캠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컴퓨터 에디드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이란 얘기는 생산이란 뜻이에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3D 프린터예요. 소품종 소량 생산이죠.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게 캠이에요. 컴퓨터랑 뭐랑 더했어요. 그러면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오토캐드입니다. 그러면 오토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아, 설계를 자동으로 하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수동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설계는 인공지능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감성을 이용해서 설계를 할 건데 실내 건축이라는 것 혹은 건축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감성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오토캐드는 무슨 뜻이냐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란 뜻입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캐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캐드입니다. 캐드의 종류가 그럼 오토캐드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용 캐드가 있고요.
전용 캐드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범용, 전용. 전용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찾으면, 자, 주말에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1차선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거기가 고속버스? 네, 전용 차선이죠. 전용이라니. 고속버스만 탈 수 있는 차선이죠. 다시 말하면 저 전용 캐드라는 건 특정 분야에 딱 맞추어진 캐드. 그걸 전용 캐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전용 캐드, 건축 전용 캐드, 인테리어 전용 캐드, 혹은 보석, 그러니까 주얼리라고 해요. 주얼리 전용 캐드, 이런 식으로요. 혹은 전자 전용 캐드. 예를 들어서 기계 전용 캐드가 있어요. 기계 전용 캐드가 있는데 이걸로 인테리어 설계를 하겠다. 못할 건 없죠. 많이 불편할 뿐이죠. 전자 전용 캐드로 뭐 기계를 설계하겠다. 그럼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요. 인테리어 전용 캐드로 부품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기계 전용 캐드로 기계 부품을 설계하겠다. 굉장히 편해요. 저는 기계 쪽, 금형 쪽, 건축, 인테리어 이렇게 네 개 분야를 다 설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강의도 다 똑같아요. 이 네 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전용 캐드로 기계 부품을 설계하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나사 나와요. 크기, 길이 딱 누르면 나와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나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나사의 종류 쭉 선택해서 크기, 길이, 그럼 나와요. 이런 걸 전용 캐드라고 해요. 범용 캐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계 설계도 할 수 있고 건축 설계도 할 수 있고 뭐 전기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냥 범자가 널리 사용되어진다라는 뜻이죠. 널리 사용되어지는 용자가 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범은 두루두루란 뜻이고요. 그럼 두루두루 사용되어지는 캐드. 그러니까 설계 분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캐드. 그게 범용 캐드입니다. 바로 오토캐드가 여기에 해당해요. 오토캐드는 범용 캐드입니다. 자, 전용 캐드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솔리드웍스 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기계 전용 캐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티아라는 캐드가 있어요. 저 카티아 캐드 프로그램 하나가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저 어디서 쓰냐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우자동차요. GM이죠. GM 자동차가 저 카티아 써요. 뭐 설계하겠어요? 자동차요. 저거 쓰는데 또 있어요. 유조선이요. 비행기요. 우주선이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비쌀 수밖에 없죠. 유조선을 설계를 해요.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 환경을 만들고 바다 풍랑이 이렇게 일잖아요. 그럼 유조선이 이렇게 꿈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 어느 순간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면 침몰하겠죠.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솔리드웍스를 강의를 해봤고 솔리드웍스를 써서 설계도 해봤어요. 자동차를 놓고요. 그 자동차의 풍동 실험 아세요? 그 실제로 자동차 있고 그 앞에 커다란 대형 선풍기 놓고 그 바람을 불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바람이 타고 넘어가는 실험이 솔리드웍스에서 가능해요. 그런 게 이제 전용 캐드가 됩니다. 솔리드웍스로 건축을 하겠다,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기계 부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레빗이 막 뜨고 있습니다. 레빗은
건축 전용 캐드입니다. 건축 전용 캐드인데 지금 솔리드웍스, 카티아, 레빗의 특징은 3D로 설계합니다. 3차원으로 설계를 해요. 그리고 거꾸로 2D로 끄집어냅니다. 근데 오토캐드는 2D 설계를 해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다녀요, 항상. 솔리드웍스와 오토캐드, 카티아와 오토캐드, 레빗과 오토캐드 이렇게 돼요. 범용 캐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토캐드 보급률이 한 95%?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다녀요.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또는 인벤터, 오토캐드, 카티아, 오토캐드, 그 다음에 이제 유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지나 프로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이도 자동차 설계를 해요. 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우 레벨, 가장 밑에 급, 미들웨어, 중간급, 하이웨이, 제일 상위급. 그러니까 카티아가 제일 상위고요. 솔리드웍스가 제일 아래입니다.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나 유지가 미들웨어예요. 중간급입니다. 그럼 프로이랑 유지는 금액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해요. 솔리드웍스는 대략 1,500에서 1,800 정도 합니다. 한 카피당. 오토캐드는 한 카피당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오토캐드 범용 캐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건축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지만 취업은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겠죠. 건축으로도 나갈 수 있고 토목이나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능한 이유가 오토캐드는 다 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네요.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선 그리기 명령입니다. 단축 명령어로 L입니다. 커맨드에다가 라인이라고 다 쓰고 엔터를 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L만 쓰고 엔터를 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쓸 때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extend, area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단축 명령어가 AA가 되는 거죠. 에어리아 면적 계산하는 명령어입니다. extend는 연장 명령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제가 특이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가 원래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뒤에다가 단축 명령어를 적어드리기도 할 텐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문자를 찾아가지고 단축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라인 그리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커맨드에다가 라인이라고 쓰셔도 돼요. 라인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입력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력해 주세요라는 뜻이 인풋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스페이시피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단어는 설명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이죠. 네,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첫 번째 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캐드가 내용을 바꾸죠. 스페이시피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역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계속 넥스트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자,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L만 쓰고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인 실행되어지나요? 네. ESC 키. 취소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L-I-N-E, 그리고 스페이스바. 들어가나요? 네.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글씨를 쓸 때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커맨드 라인에서 글씨를 입력해 주세요,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입니다. 엔터는 줄바꿈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명령어를 이렇게 넣어줄 때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L 스페이스바. 명령어 들어가나요? 네.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엔터를 누르려면 엔터가 작아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페이스바는 키보드들 중에 제일 크죠. 더욱이 이 타자 쓸 때요,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쓰지만 엄지손가락 2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더라도 엄지손가락만 내리면 스페이스바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L이면 새끼손가락, 오른손 새끼손가락일 거예요. L, 엔터. L 스페이스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가요? 스페이스바에 바로 걸리나요? 그럼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왼손은 마우스, 오른손은 키보드. 이해되시나요? 아니,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 모든 명령어를 왼손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왼손으로 키보드 자판 속도가 한 200타 이상 나오면 돼요. 우리 쓰는 명령어들은 단축 명령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누르는 속도가 한 200타 이상 나오면 돼요.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충분히 빨라질 거예요.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그 F자하고 J자 키를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요철 있죠. 원래 F자가 왼손 검지, J가 오른손 검지 자리예요. 아시죠? 키보드 그러니까 타이핑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왼손으로, 자, F자는 새끼손가락, J자는 검지손가락. 딱 4개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쥐어보시면 키보드의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숫자 입력할 때는 제일 오른쪽 숫자판이 있습니다. 숫자 5에 요철이 있을 거예요. 네, 중지손가락이 숫자 5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키보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원래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숫자 5자리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키보드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워야 될 부분들이 있죠. 얘네들을 지워야 됩니다. 지우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우고 이레이즈라고 합니다. 지우개. 자, 이레이즈, 지우개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레이즈 있죠? 자, 이레이즈.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선택하다, 오브젝트 객체. 지우고자 할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가서 클릭합니다. 그럼 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 상태에서 엔터.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해봅니다. 이번엔 이레이즈라고 명령어 안 쓸 거예요. 이레이즈라고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를 겁니다. 엔터. 무슨 의미냐면 명령어를 쓰지 않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명령어를 쓰지 않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마지막에 썼던 게 라인이에요. 근데 그냥 엔터 누르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이레이즈예요. 그럼 그냥 엔터 치면 이레이즈가 실행되는 거죠. 자,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많이 쓰는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씩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싱글이라고 해요. 한 개씩.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 한번 눌렀다 떼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 사각형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빈 공간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른쪽 왼쪽이 달라져요. 빈 공간을 클릭하고, 눌렀다 떼란 뜻입니다. 눌렀다 떼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포함 선택, 윈도우 셀렉트라고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걸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함 선택이에요.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합니다. 자, 어떤가요? 하나는 교차되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들어가 있죠. 네, 완전히 들어가 있는, 완전히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자, 어떤가요? 교차되고 있는 거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걸침 선택은 포함 선택을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걸쳐졌고 여기 있는 선도 걸쳐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은 어떤가요? 포함되어졌죠. 네, 포함되어진 것. 그러니까 걸침 선택은 포함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선택보다 걸침 선택이 조금 더 위의 급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택하고 엔터. 자, 삭제됐나요? 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Z 눌러보시죠. 컨트롤 Z가 되돌리기죠? 취소하기. 네, 언두라고 합니다. 캐드에서는 언두라고 해요. 되돌리기. 자, 다시 봅니다. 명령어를 안 쓸 거예요. 명령어 안 쓰고 빈 공간 클릭 후, 자, 어때요? 걸침 선택 나오나요? 포함 선택 나오나요? 자, 클릭. 그러면 파란색 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립 모드라고 해요. 그립, 손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 그립, 골프채의 손잡이, 그립,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채의 손잡이, 그립, 다 똑같아요. 손잡이란 뜻입니다. 이 그립에는 명령어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렇게 그립 상태가 되면 그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키보드에 델키 있죠. 델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레이즈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레이즈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델, 그러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다시 컨트롤 Z,
그 다음에 이제 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줌과 펜.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쓰는 명령어가 줌이고요. 화면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여길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줌 명령어 써야 되는데 줌 명령어 쓰지 마시고 휠을 앞으로 굴려보세요.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뒤로도 굴려보세요. 휠을. 축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중심은 누구냐면 커서입니다.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해되셨나요? 네. 커서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 휠을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건 잘 쓰진 않지만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네. 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맞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작게 있더라도 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많이 써요. 네. 한번 해보시죠. 휠을 연달아 두 번 누르는 거 더블 클릭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컴퓨터를 잘 쓰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르고 선생님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더블 클릭.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자, 또 하나. 휠에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드래그. 드래그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합니다. 휠을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이렇게 해요. 휠을 돌리거나 드래그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얘는 휠 드래그, 휠 돌리기, 화면 맞춤이라고 하는데 휠 더블 클릭. 돌리면 줌 인 혹은 줌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줌인이 화면 확대, 화면 축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휠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CAD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고요. 자, 다시 라인으로 넘어가죠. 자, 라인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 다음 점, 다음 점. 자, 계속 언두만 나오다가 클로즈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그죠? 자, 이각형 혹은 일각형 들어보셨나요? 없죠? 도형의 가장 작은 단위는 삼각형입니다. 최소 삼각형이 모양이 완성이 되니까 비로소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요. 여기 얘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파란색 대문자 있죠? 여기다 씁니다. C, 엔터. 클로즈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여러 점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클로즈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도형 이렇게 닫히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난 것 같아요. 여기 언두. 자, U 엔터. 취소되는 거 맞습니까? 입력된 거 취소가 됩니다. 버튼 누르셔도 돼요. 버튼 누르시면 처음까지 다 취소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자, 컨트롤 Z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언두가 됩니다. 언두가 취소하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여기서 끊어졌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명령어 입력하지 않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다시 시작되죠? 근데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를. 제가 여기도 입력 안 할 겁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 끝난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가 클로즈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이렇게 닫힙니다. 2번. 이렇게 닫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2번. 네. 2번이요. 2번이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자, 보세요. 클로즈. 이거 맞습니까? 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요. 글씨를 가나, 다라, 와바, 사까지 한번 써보시죠. 이런 거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렇게 저처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궁서로 안 써도 돼요. 고딕으로 쓰셔도 됩니다. 아부터는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원은 안 배웠으니까 빼고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글씨를 쓰시되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있죠. 라인, 줌인, 줌아웃, 펜 등을 그리고 이레이즈까지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선을 그릴 때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라인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서클에도 들어가고 이후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명령어를 보면 이렇게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나오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냥 번역하면 점이지만 이걸 의역하면 좌표란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 좌표를 넣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는 무수히 많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을 잘 연상시키시면 돼요. 오토캐드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정립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이런 거 다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네,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방정식 몰라도 됩니다.
왜냐고요? 그 방정식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논제예요.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기억하고 그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돼요. 또 종종 수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좌표라는 것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수평선 이거 X축, 수직선 이거 Y축.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서 이 두 점 사이가 만나는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이 점은 X가 먼저, Y가 나중 이렇게 썼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썼던 좌표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좌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좌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좌표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Z축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Z축은 3D 할 때 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2D만 할 겁니다. 즉 X, Y로만 보시면 돼요.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두 점이 만나는 지점을 0,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을까요? 자, 요거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평선을 X축, 수직선을 Y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눈금을 매겼습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교차되는 이 지점을 원점이라고 불렀고요. 원점은 X가 0이고 Y가 0인 점입니다. 그래서 0,0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3이라고 숫자를 매겨놨네요. 이 점은 X가 3이고 Y가 0인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점은 어떤가요? X가 0이고 Y가 3인 점이죠. 맞나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X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Y를 나중 쓰는 거죠. 자, 이 점은 X가 얼마인가요? 0이죠. 그렇다면 쭉 만나면 0,3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이 지점은 Y가 0인 점이죠. 그러니까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X가 3이고 Y가 3인 점. 자, 계속 가봅니다. 이 점은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인 점. 자, 이 점은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3인 점. 자, 이 점은요. X가 4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점. 네, 이게 좌표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CAD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 입력법이 있고 상대 좌표 입력법이 있고 상대 극 좌표 입력법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는 말 그대로 X, Y 이렇게 씁니다. 상대 좌표는요, 앞에 골뱅이를 붙입니다. at X, Y 이렇게요. 상대 극좌표는 똑같이 at을 붙입니다. 골뱅이, 길이, 각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좌표 입력법 X, Y. 콤마가 원래 받침표죠. 그죠? 네, 여기 쉼표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좌표 골뱅이
x 쉼표 y 상대 극좌표 골뱅이 선의 길이 오른쪽이 더 크다 화살표 그 다음 각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죠. 이건 내리고 자, 여러분들 요 과제물 한번 띄워 보실까요? 얘를 그릴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정답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굳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좌표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 그럼 여기에 좌표를 입력해 달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좌표 x가 10이고 y가 10이고 그래서 여기에 쉼표 10 그리고 엔터. 네,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b의 좌표는 x가 40이고 y가 10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좌표는 x가 40이며 y가 20인 점. 자, 네 번째는 x가 30, y가 20.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30, 30. 자, f 좌표는 20, 30. 그 다음 g는 20, 20. h는 10, 20. 그 다음 다시 a죠. 10, 10 또는 클로즈 하시면 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과제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키 있죠. 이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 키가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보이는데 파일 탭이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 나와요. 파일 탭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하기 키를 누르시면 되고 또 하나 라인 명령어를 쓰시는데 이렇게 커서 옆에 뭔가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DYN 다이나믹 인풋 줄여서 DYN이라고 하는데 얘가 상대 좌표만 들어가요. 절대 좌표가 안 들어가요. 절대 좌표가 안 들어가요. 상대 좌표만 들어갑니다. 끄셔야 돼요. 요거 끄는 방법은 F12키입니다. F1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F12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인풋이 나옵니다. 근데 F12키를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눌러볼까요? F12키 누르면 나오고 F12키를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 다이나믹 인풋은 되게 편해요. 근데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이나믹 인풋은 꺼주세요. 그러면 여기 파일 탭이 지금 없죠. 여기다 파일 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탭 나옵니다. 파일 탭 클로즈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파일 탭 온오프 명령어고요. 다이나믹 인풋 DYN이라고 해서 F12키. 네, 이건 가급적이면 꺼주세요. 파일 탭은 켜놓고 다이나믹 인풋은 끄시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상대 좌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상대좌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골뱅이 X방향의 길이 쉼표 Y방향의 길이란 뜻입니다. 이게 X방향의 길이 Y방향의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골뱅이를 붙이면 상대적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볼까요? 앞쪽이 어디죠? 이쪽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의 앞쪽은 어디라고요? 이쪽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 앞쪽은 어딜까요? 이쪽이죠. 왜 다르죠? 네,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이 앞쪽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쪽이 앞쪽인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쪽의 방향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전쟁 영화 보시나요? 그 진주만 같은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합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12시 방향, 2시 방향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일까요? 12시 방향이 어딜까요? 맞아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12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12시 방향이에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12시예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작업을 하는데 현재 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것. 그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잠깐 볼까요? 지금 이렇게 좌표가 있네요. 그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좌표는 절대좌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자, 기준이 이 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 이렇게 원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네, 마이너스 3,3 떨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3, Y방향으로 3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X방향으로 마이너스 3, Y방향으로 3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상대좌표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선을 그렸습니다. 이 점에 원점을 세우고 여기까지 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골뱅이 3,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점을 뭘로 봐요? 0,0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점을 0,0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현재점이 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다시 말하면 선의 길이를 직접 넣는 거예요. 선의 길이를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이렇게 따져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절대좌표는 원점의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좌표는요. 현재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면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면은 전부 길이에요.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죠? 눈금이 3개니까 길이가 3이죠. 네, 3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2입니다. 이렇게 길이로만 돼 있는 거죠. 좌표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만약에 현재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현재점의 위치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델타 x라고 합니다. 델타 x는 여기 1이죠. 1에 빼기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1 마이너스 2죠. 빼는 겁니다. 현재점에,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점에 x에서 현재 x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빼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와버리네요.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이렇고 너무 어렵단 말이죠. 무시. 그냥 도면은 원래 도면은 뭐로 나와요? 거리로 나와요. 이렇게 거리값으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거리값이 표기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거리값이. 이렇게 거리값이 표기돼서 나와요. 도면은. 좌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읽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과제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상대좌표이다 보니까 시작점을 다 원점에서 시작하네요. 0,0에서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요 세 개는 제가 풀어볼 테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라인. 시작점은 0,0입니다. 0,0. 그 다음에 선의 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이 이렇게 가네요. 자, 길이가 얼마예요? 100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y는요? 0이 되는 거죠. 수평이니까. 그죠?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가 y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0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점은요. 0,100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다 씁니다. 앞에다 뭘 붙여요? 골뱅이를 붙여요. 골뱅이 x가 100이고 y가 0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현재점이 다시 이렇게 0,0이 됩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 네. y의 위치가 100이네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현재점이 이제 0,0이 되는 거죠. 그럼 선의 길이가 수직으로 100mm니까 y가 100이 되는 거고 x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0,100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현재점이 0,0이 됩니다. 자, 이 방향은 뭐예요? 마이너스 x의 방향이죠. 근데 y는 계속 0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0. 다시 봅니다. 현재점이 뭐가 돼요? 원점이 돼요. 이렇게요. 마이너스 y군요. x는 0이고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그러면 첫 번째 과제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전체 길이가 80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80,0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0,20이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대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60mm죠. 자, 나머지 여기가 얼마예요? 네, 40mm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라인 0,0 그 다음 골뱅이 80,0 골뱅이 0,20.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아이고.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60이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40, 플러스 40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0mm입니다. 마이너스 20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20,0. 자,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두 번째 과제물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0,0에서 30mm씩이네요. 골뱅이 30,0, 골뱅이 0,30, 다시 골뱅이 30,0, 다시 0,30, 골뱅이 마이너스 30,0, 골뱅이 0,30, 골뱅이 마이너스 30,0, 골뱅이 0, 마이너스 90.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는 얘를 그릴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시작점이 나와 있습니다. 40에 45. 그 다음에 여기 선의 길이만 나와 있어요. 190, 130. 근데 여기서부터는 선의 길이가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80이 될 거고 여기는 110이 되겠죠. 그 다음 170에 100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보시죠. 라인 40, 45 골뱅이 190,0 골뱅이 0,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0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0 골뱅이 0, 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골뱅이 160,0 골뱅이 0,90 골뱅이 마이너스 150,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0 다시 골뱅이 0,70 다시 마이너스 130,0
0, 마이너스 60 120, 0 0, 50 마이너스 110,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0 그 다음 100, 0 0, 30 마이너스 90, 0 0, 마이너스 20 80, 0 0, 10 마이너스 70, 0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보시면 그리고 값이 나와 있죠. 바로 위에 값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이 돼요. 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고 그 다음 10씩 뺀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읽어야 돼요. 커맨드 라인을 안 읽으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